비진이부터 만약에 여러분요, 그 대리 앞에까지가 69번이잖아요. 60, 아니지. 한 70회 정도 되죠? 78번까지요. 문제를 한번 풀고 나서요. 나중에, 시험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지금 오늘 다 끝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되면,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끝나면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문제 많이 내지 않고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내가지고요. 무슨 아시죠? 오케이. 별것도 아니니까요. 문제 해설돼 있으니까 그거 한 2번 들으면 되잖아요. 자, 38번 한번 보셔요. 38번 비진이 표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진이는 먼저 중요한 것은 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진이는 표의자의 뭐를 얘기한다?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진종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냐? 강박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당시의 상황이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이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의로죠. 스스로. 자의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뭐를 했다? 대출금 명의.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의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사립학교죠. 사립학교가 누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 정도만 알면 되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 다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의로, 알겠죠? 그 다음에 대출금의 명의를 빌려줬다.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이것을 진이 있는 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진이 표시죠. 그럼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진이 표시에 있어서 판례가 뭐가 있다? 먼저 사립대학교죠.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직서 제출 사건 이것이 있고요. 네 번째요. 비진이 표시의 예외죠. 예외는 뭐다?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말이죠. 이것은 첫 번째요.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거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근로자가요. 이런 근로자는 뭐라고 했죠? 표의자라고 했죠? 근로자가 누구요? 사용자의 지시, 사용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사용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회사죠? 회사에 뭐에 의해서? 경영방침에 의해서요. 의해서 뭘 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근로자를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사용자나 회사는 뭘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시나 강요가 있었다. 경영방침이다 이 말은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제3자를 알아야 되죠. 제3자는 누구죠?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요. 당사자 빼야 되죠. 상속인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외의자로서 무효를 기초로 뭘 해야 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이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죠. 병. 제3자는요. 제3자 상대방 병은 먼저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 악이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제3자는 누구이면 된다?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제3자가 과실이 있든지 무과실이든지 따지 안 따져? 안 따지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고 또 하나가 있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적용 범위는요. 첫 번째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 공무원을 개인, 사인이라고 하죠. 개인이다. 사직서는요. 국가기관한테 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공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이것을 언제나 뭐대로다? 표시대로 해야겠죠. 그 말은 107조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107조가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10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알았거나 알 수 있어도 무효가 되지 않고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있었죠. 소치하, 소송을 취한다. 이것은 언제나 표시대로죠. 107, 108, 109, 110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런데 그거 빼고 나머지, 그래서 실제로 비진입 표시를 공부할 때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돼가지고 상당히 복잡하지만 여기만 있으면 딱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38번이죠. 자, 16페이지죠. 1번 진이란 나왔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맞죠? 표의자의 생각, 그것을 말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알았죠? 1번 맞고 2번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뭐랬거나 알았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시험에 우리 시험에 지금 두 번째 나온 것이에요.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3번은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대리행위에서는 뭐죠?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4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됐죠? 법률행위 당사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죠. 새로운 이해관계, 그걸 누구를 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지금 봐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효력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죠? 무효다 이 말이죠. 언제가 무효가 되죠?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것을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5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비진입 표시를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진입 표시는요. 일단 이런요. 비진입 표시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요. 다른 말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표의자가 알고 있죠. 표의자가 알고 있으면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이것을 뭐라 한다? 비진입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상대방도 알고 있느냐 그것을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허위 표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표의자만 알고 있다 비진입, 상대방도 알고 있다 허위 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모르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차고 이렇게 차고. 그래서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표의자만 알고 있다 비진입, 상대방도 알고 있다 허위 표시 이렇게. 모르고 있다 뭐다? 차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통정이. 그럼 여기 봐봐요. 상대방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양해란 말이에요. 양해를 위했다. 이것을 허위 표시고 비진입 표시를 뭐라 한다? 통정이 없으니까 비진입 표시를 단독 허위 표시 이렇게도 얘기해요. 비진입을. 알겠죠? 왜요? 상표의자만 알고 있다. 혼자만.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 그런데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죠. 39번은요. 틀린 것은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이렇게 됐죠?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 채무 부담의 의사 여기까지를 진이라고 얘기하죠. 진이를 가졌다. 그러면 그것은 뭐죠? 진이 있는 의사 표시죠.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그래야 되겠죠. 비진입 표시가 아니고 뭐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은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뭐가 된다? 적용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줄거 봐. 있는에다 동그라미 있는. 있는에다 동그라미하고 뭐라고 쓰는 거예요?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상대방이 없는 경우 이 말이죠. 옆줄 긋고 언제나 유효. 봐봐. 왜 언제나 유효인가 지금 설명해 봐봐요. 이런 비진이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비진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봐봐.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유효이죠. 그런데 누가요? 상대방이요. 비진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무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남는 거 뭐밖에 없어? 유효란 말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을 때는 언제나 뭐다? 유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번은요.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줄고 상대방 동그라미하고 선이 동그라미 그다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가 돼. 그래서 비진 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이 뭐가 실돼야 되죠? 만약에 옆줄 긋고 써봐. 옆줄 긋고 상대방이 알 동그라미하고 알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악이 점 찍고 또는이라고 써. 또는 알도 쓰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과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옆줄 긋고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악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이.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과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죠. 선이인데 을이 봐봐. 을이 이런 이 말하고 조심해. 이 말 봐봐. 갑이 비진이랬죠? 비진이 표시요. 비진인데요. 여기 을이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선이 플러스 무과실. 그럼 을이 소재가 되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벌한다. 병은 뭐를 본문하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다시 봐봐. 여기 갑이죠? 갑이 비진이 표시됐죠? 비진이. 그런데 이 을이요.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둘 중 하나가 있으면 여기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이때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을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과실. 을이 악이거나 을이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을이 지금 병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병을 물어봤으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을을 물어보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을은 선이고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은요. 사직의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죠. 근로자를 표의자라고 하고요.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거 하는 것은 비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사용자의 지시 줄 것이면 사용자를 뭐라고 해요? 상대방이죠. 그러면 지시란 말이 뭐예요? 지시.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니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가로 열고 닫고 무효 이렇게.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뭐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107조 108조 이것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조건 입증해. 그렇게 하면 돼. 을이 선이냐 악이냐 병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알겠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107조 108조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40번은요. 갑은 그의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뭐라고? 의사와는 달리 줄거 봐. 그 말은 비진이란 말이죠. 비진이로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기부 동그라미 기부를 뭐란다? 증여계약이 되겠죠. 증여계약. 그래서 가끔 이게 한번요. 여기서 이제 어디인지 물으면 기부를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기부한다는 것은 공짜로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증여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을 앞으로 원칙적으로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가 되려면 근데 을은 뭐가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래서 을 앞으로 할 때 을 동담하고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자,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그래서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선이죠.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X, X. 알겠죠? 지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죠.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뭐대로 효력있다? 표시대로 유효하죠. 알겠죠? 그런데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은 뭐라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겠죠? 2번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 틀렸죠. 갑은 단독행위죠. 증여 계약이죠. 비진위 표시하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여러분요, 비진위 표시하는 법리가 적용 줄거봐. 그건 방금 얘기했잖아요. 단독행위도 써 거기다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적용이 돼.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적용된다는 사람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비진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위 표시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봐봐요. 봐. 지금 상대방이 있다 하겠어 없다 하겠어? 있다 하겠죠. 봐.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비진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다 된단 말이죠.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봐. 을의 악의 줄거봐. 을의 악의면 써 거기다가 무효죠.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어 무효죠. 그러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봐봐. 우리가요 무효라는 말을 하잖아. 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이다. 그럼 무효죠. 무효면 갑하고 을하고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갑하고 을이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알겠죠?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그것은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란 말이죠. 자,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4번요.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지금은 갑이 의사와는 달리 기부했으니까 비진이죠. 알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죠. 그런데 안 것은 아니죠. 그런데 비진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왜요?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다면 이 말은 적어도 악의는 없어도 뭐는 있다? 상대방이 과실은 있다. 과실.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을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은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유한 병.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경유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지금 을이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유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그럼 병 동그라미? 몰랐다 그러면 선이죠? 선이? 그러면 X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병에게 있다. 한번 봐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요.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지금 무슨 말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면 무슨 말이 지금 을이 선이다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을이 지금 선이다 아니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 없죠. 그럼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거 봐봐. 봐봐. 갑이 비진이죠? 비진이를 했는데요. 을이 만약에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해봐. 선이 플러스 무과실. 자, 갑이 비진이를 했죠? 비진이.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여기는요 을이 소유자죠. 됐죠? 그 다음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이죠?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런데 지금 병이 누구일 때는 소유권 취득한다? 선일 때는 소유권 취득하고 악일 때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래서 굳이 을이 선인지 악인지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번에서는. 왜? 병이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 선이라고 했죠? 그럼 봐봐. 병이 선이면 을이 선이 뭐가 싫으면 병은 당연히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하고, 을이 설령 악이나 과실이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병은 누구니까?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병이 선이라고 하면은 비진이 표시에서는 당연히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비진이 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이면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고, 설령 무효가 됐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그래도 병은 지금 누구죠? 선이죠?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해. 그래서 5번을 보면은 을이 선이다 악이다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병이 누구니까? 선이니까. 선이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무조건 소유권을 뭐라 하니까? 취득하니까. 알겠죠? 4번이 정답이죠. 자, 41번. 비진이 표시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1번.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표시된 내용대로 그래서 표시 동그라미 효력 발생 이렇게요. 그것을 표시주의라고 하죠. 원칙이죠. 원칙. 2번.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초 적용 줄고,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초 적용 여기에 있죠. 여기 대리권이 남용한 경우 알았거나 어디 있지? 알았거나 여기 예외적으로요. 우리가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비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죠.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다는 사실을 뭘 했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자금을 부여한 경우, 그런 경우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107조 1항 단서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써요. 그래서 유초 적용될 수 없다 틀렸어요. 거기다가 유초 적용다 써 107조 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가 적용이 된다. 107조 1항 단서.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3번은 줄고요. 자의로가 뭐죠? 자의로? 스스로? 자의로란 말은 지인이 있는 이 말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지인이 있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연히 비진이 표시가 아니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4번.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 당시에 비진이 표시임을 안 경우, 비진항에서 알았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줄 것이고, 거기다가 무효행위 추인 가능 이렇게.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효행위 추인 가능 이렇게. 5번은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세의 주체물로서 서명 날인한 경우 여기까지를 뭘 한다? 대출금 명의 대여죠.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다 이런 말이죠. 39번에요. 1번하고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약간 바꿔 쓴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은행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 악이죠. 악이이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맞아요? 을이 악이어도 을이 상대방이 악이에요. 책임을 진다. 맞아 틀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 나온 건데 우리 시험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지금 묻는 것이에요. 봐봐. 오늘 전번주에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요, 내일을 잠깐요, 돌려보란 말이죠. 시계를 다음 전번주네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기억나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기억이 나냐고. 난다 그죠? 사람들 들으니까. 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보면 이렇게 갑이 있잖아요. 갑이 지인이 있는 그러면 의사주의 표시주란 말을 쓴다겠어요? 안 쓴다겠어요? 의사주의 표시주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만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이 나온다고. 지인이 있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이런 경우는 의사주의 표시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알겠죠? 안 나오니까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가 의사주의 표시란 말이 안 나오니까 지인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을이 선이든 악이든 안 따지고 무조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지인이 있는 우리가 비진이 표시일 때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거지. 아니 엄마가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애들 너 그거 하지 마니까 너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엄마가 막 뭐라 하죠? 그래도 엄마가 뭐라 하죠? 야 가서 그러면 게임이나 지금 해. 하고 싶으면 빨리 지금 해. 그러면 얘가 물어보죠. 엄마 나 진짜로 게임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봐 안 물어봐? 엄마는 가서 뭐라 하니까 얘가 막 불쌍하게 울고 있으니까 야 너 가서 빨리 게임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얘는 엄마가 지금 게임 하란 말이 가서 하면은 죽이겠다는 건지 살리겠다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엄마 눈치 보면서 게임해도 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엄마는 게임 하라잖아요. 근데 얘는 아닌 것 같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얼굴 표정이. 근데 게임 하래. 하다가 마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보면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맞냐 틀리냐. 엄마가 더 열받아 버리죠. 그러면 하라 갈 때는 안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인이 있는 상대방이 선인 악이냐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주의에 의해서 표시는 무효이다. 표시주의에서 표시는 유효다. 이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그랬을 때는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하지만 지인이 있는 상대방의 선이 악이를 불문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은행대출. 이름 아까 했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게 5가지. 이것은 여기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지인이 있는 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니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대출금 명의를 빌려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는데 은행 가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아유 내 친구가 은행 직원이야. 은행 직원한테 옆에 가가지고 야 너 왜 돈 빌려왔냐 그랬더니 아 친구놈이 그 있잖아 그 갑이란 놈 그놈 자기 대출 신용 안 된다고 나한테 자꾸 대출 받아달라 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야 그럼 너 어떡할래? 만약 그놈 돈 안 갚아주면 야 갚아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 이 말이죠. 은행도 안 왔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뭐다? 지인이 있는 이다. 지인이 있는 이는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은행이 상대방이 알았다 악이라고 할지라도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장을 알았다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을이 알았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자 42번은요. 틀린 것은 1번 비진입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안다.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차고 동그라미 차고는 모르고 이렇게. 차고는 모르고 둘 중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2번요.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 동그라미 과실 없는 동그라미 선이고 과실이 없을 때 유효가 되죠. 알겠죠?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가 된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상대방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죠. 3번은요.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 줄고 대리인 줄 것이고 자기 이익 줄 것이고 이것을 뭐라 한다? 가운데 끝에쯤 오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대리권 남용은 누구한테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 효력이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유추 적용 줄고 그것을 뭐란다?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 거기가 줄 것이고 그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뭐라고 한다? 107조 1항 단서 이렇게 107조 1항 단서 이렇게 5번은요.
강박이라고 나왔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했다. 강박. 두 번째 줄 보면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최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그걸 말한다. 진이. 그래서 뼈죠. 비진이 표시가 된다. OX, X. 틀렸죠? 비진이 가지고 뭘 한다? 진이 있느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5번. 자, 43번은요. 틀린 것은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공무원 줄 것이고, 공무원, 그 다음에 사직의 의사표시 줄 것이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바로 옆에 줄고,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죠. 사인의 공.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준용된다. 틀렸죠? 틀렸다. 1번 틀렸다. 그래서 거기다가 옆줄 긋고 X라고 쓰고 옆줄 긋고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이렇게.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이렇게.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 진이는 뭐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를 한다? 생각 이렇게.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 즉 표시에 상응하는 효과의사, 즉 의사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의사가 없이 표시했다 이 말이에요. 봐봐, 이 말이잖아요. 비진이 표시는 뭐예요? 여기 한번 봐봐. 비진이 표시는 이 말이잖아요. 여기 의사 표시를 할 때, 의사 표시를 할 때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근다고 준다. 그런데 준다고 얘기했죠. 준다고 했는데 의사는 있다 없다? 없다. 표시에 상응하는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봐봐. 의사는 없이 표시만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표시에 상응하는 뭐가 없다? 의사가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셔요. 죄송해요. 4번 한번 보셔요. 표의자가 증여하기로 하고, 표의자가 증여하기로 하고, 딱 거기만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걸 말한다? 표의자의 생각. 그런데 이것이 설령 강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진이다, 진이 있느니다, 진이 있느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로 보면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는 보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했다. 진이 있느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사용자가 상대방이죠.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가 표의자죠. 그러니까 사직의 의사가 없으니까 진이다, 비진이다? 비진이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여러분 딱 보면 우리가 몇 문제 풀어왔지만 비진 표시는 묻는 것이 다 똑같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범위를 벗어난 문제는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통제의 표시는 약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